이제 헌재가 판단하기 2시간 정도를 앞두고 갑자기 연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껴서 연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처음에 하다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 절차 위반이네, 우리 안 해줬네 말이 많고 불복의 수단으로 이걸 삼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아전인식격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좀 타당하지 않다. 마은영 후보는요, 과거에 지하혁명 조직이죠. 인민노련, 한국노동당 창당 멤버의 북한 김일성 체제를 존중하고 오히려 따라가는 사회주의 혁명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은요, 헌법 수호자의 길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그냥 본인들 주장이죠. 그 사람이 뭐 전향적이고 북한의 체제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것이니까 우리도 니네 거 터치 안 하고 너네도 우리 거 터치 안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법 연구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1년 때 빨리 이재명 대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시기다. 그런 목적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 적성이 지금에 와서 생겼다. 그게 바로 우리 법 연구를 잘 모르면서 그냥 막 하는 말들입니다. 89년도에 만들어진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 모임입니다. 연구 모임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인 것이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또 그에 대한 권한쟁의, 또 헌법소원 선고가 진행 중인데요. 결론은 좀 연기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관련 쟁점이 참 많은데 이걸 비롯해서 최근에 복잡한 뉴스들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시고요. 또 한 분은 노영희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헌법재판소로 먼저 한번 좀 가보겠는데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선고가 좀 미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절차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선고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준우 대변인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마은혁 후보 관련된 거죠. 이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헌재에다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이런 사안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헌재가 판단하기 한 2시간 정도죠. 2시간 정도를 앞두고 갑자기 연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2시간 앞두고 연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헌재가 이 건에 대해서 1시간 30분밖에 심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짧은 심리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최 대행이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론 재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부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2월 3일,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어제 결론 내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봐도 너무 빠른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뒤늦게 1월 31일입니다. 3일 전에 최 대행과 국회에다가 오후에다가 알림을 보냅니다. 후보자 추천 경위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보낸 거예요. 그것도 보내면서 뭐라 했느냐, 오늘 저녁까지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앞두고 오후에 자료를 추가 요청하면서 저녁에 보내라 하니까 이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봐도 너무 빠르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껴서 연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만 딱 떼가지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나는 이 사람 임명 안 하겠다.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건 뭐 누구나 누누이 말했던 것이어서 그 논리에 대해서 양쪽에서 의견을 달라고 말한 건 이미 그 전부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 가지고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선고 날이 정해지자마자 갑자기 변론 재개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또 하나는 그 국회에서 전체적인 의결을 통해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 위주의 국회에서만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절차 하자가 있으니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역시 그 의견도 그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처음에 하다가
이걸 가지고 또 안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가서 절차 위반이네 우리가 변론제게 신청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네 말이 아하. 많고 또 분명히 불복의 수단으로 이걸 삼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로 비화할 것들을 놔두면 안 아하.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헌재에서는 그럼 좋다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절차적인 걸 한번 더 해봐라. 해보자. 예. 그러니까 니네가 대신에 이번 11월까지 한번 해보고 그때 우리가 판단하건대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을 들었다고 치면 이제 그걸 예. 끝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여서 이걸 가지고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좀 타당하지 예. 않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저는 뭐 그거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예.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결과적으로 9명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권한대행 측에서 난 헌재가 어떤 결정 내려도 니네 말을 안 따르겠다는 말을 계속 공공연히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헌재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일말에 혹시라도 뭐라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이제 평소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청취자분들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면 보수들은 이제 헌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지키고 우리의 그 가치를 지키는데 굉장히 좀 헌법 가치를 소중하게 좀 여기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이견이 있는 해석 조항은 아니거든요. 임명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면서 이게 좀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논란이 된 과정의 시작점을 한번 좀 여쭤봅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예. 논란이 많은 거는 국민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워낙 그 위에 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마은혁 후보는요. 예. 과거에 지하혁명 조직이죠. 과거. 예, 인민노련, 예. 인민노련 사건의 핵심이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노동당 창당 멤버였고요. 예, 예. 진보정당 추지위원회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걸어온 길을 보면 사회주의 혁명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은요. 예. 헌법 수호자의 길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가가 갑자기 헌법 재판소에 들어가서 예.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헌법은 수호되어야 하지만 헌법 수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 재판관이 예. 수호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근데 매 출신의 문제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김문수 이제 노동부 장관 그렇죠. 내지는 뭐 네네. 원희룡 네. 뭐 전 의원 네. 뭐 이런 분들도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그 노동 운동을 활동을 하셨죠. 하셨던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분들과 마은혁 후보자의 차이는 뭡니까? 그분들은 전향을 했죠. 헌법이라는 전향. 헌법이라는 태도를 우리 지키겠다.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을 따르겠다라고 전향을 하신 분들이고 예, 예. 이분은 그때 그 당시에 예. 헌법을 부정하면서 북한 김일성 체제를 존중하고 오히려 따라가는 선전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예. 그 체제가 아직 바뀌지 않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위험하다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 재판 그 과거의 실적 보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에서 그때 최루탄 터뜨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에 대해서 황당한 이유로 예. 전부 다 기각결정을 아하.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그래서 있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오히려 예. 부족한 게 아닌가 예.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 노영희 변호사님.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들 주장이죠.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국회에서 처음에 후보자를 선출을 할 때 여애목, 야애목 이래가지고 지금 2대1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여당 몫이 예. 1이고 야당 몫이 2고. 근데 그 각각 어떤 몫을 선출할 것인가는 그 각 당의 판단 기준에 따르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기준이 맞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뭐 전향적이고 북한의 체제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것이니까 이미 10년마다 한 번씩 걸러내는 그 시스템에서 걸러졌겠죠. 법관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인데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다 한 15% 있다고 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예.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서울대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 여기 이 재판에 들어오면 안 돼요. 다 잘라야 돼요. 아하. 동기든 선배든 후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단 가능하지 말이에요.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펼치는 건 옳지 않다. 예, 옳지 않다. 그럼 저 이준호 대변인께 이것도 한번 이제 우리법연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 이야기인데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본인에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이제 이순영 판사 이분이 이제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했고 이제 우리법연구회로 알려져 있나 봐요. 이분이 무죄를 딱 선고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 그동안 우리법연구회라 해서 오해 많이 했는데 이분들 재판 공정하게 하더라. 이게 우리 오해하지 말자. 이런 입장을 1년 전에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우리법연구회 문제 제기를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변인이 보십니까? 지금 우리법 연구에서 예. 논란이 된 이유는요. 우리법연구회. 예, 지금 공수처와 영장 발부한 판사 그리고 예. 헌재가 다 공동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 민주당과 예. 함께 그 예. 목적이 무엇이냐?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조기 대선 못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자는 그런 예. 암묵적인 목적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예. 우리법 연구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법 연구회가 전체 판사 중에서 한 10% 됩니다. 예. 원래 한 15% 됐는데 이제 판사들이 이제 퇴임하고 또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 줄어들었어요. 예. 한 10%가 되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 헌재 재판관의 절반이 우리법 연구회에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판사의 10%에 불과한 우리법 연구회가 헌재에서 과대표되는 예. 너무 과장해서 대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법 연구의 목적이 뭡니까? 진보적인 판결을 하자는 거예요. 기존과 다른.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헌법 체계라든가 그동안 쭉 쌓아왔던 법의 어떤 존중이라든가 이런 예. 관례에 대해서 이게 뒤집어질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더군다나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예. 북한에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런 지금이 뜻인가요? 좋은 때라고 보고 이때 빨리 이재명 대표 예.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시기다. 그런 목적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 목적성이 지금에 와서 생겼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신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법 연구회를 잘 모르면서 그냥 막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예.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이 돼서 2차 사법파동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89년도에 만들어진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 모임입니다. 연구 모임이다. 예, 법관들이 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 그때 5공화국 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예. 초창기에는 그래서 회원 중에 변호사도 꼈는데 이제는 회원 중에 변호사는 빠지고 1995년 이후부터는 판사들만 이제 회원이 되어 가지고 예.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준수하고 법치가 제대로 활용되고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인 것이지. 예. 이게 무슨 아까 뭐라고요? 뭐 때문에 만드는 조직이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조직이다. 이렇게 그런 게 얘기를 아니고 하셔서.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예. 만들어진 그런 조직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법 연구에 그동안 뭘 했는지를 좀 보시고 예. 판단하면 되고, 그들이 연구하는 그 학문과 실제 그들이 내린 판결의 결과가 매우 달라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한테 맞는 것만 무조건 선이라고 예, 생각한다. 옳지 예, 않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하려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본인 논란이니까 요거는 저는 조금 뭐 많이들 이제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싶은 부분, 이미선 재판관하고 이제 정계선 재판관인데 이분들 보면요,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요래서 이제 조금 영향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아마 하시는 것 같고요. 정계선 재판관도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배우자가 속한 이제 변호사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이 현재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이제 같은 회사다. 요래서 이제 좀 의구심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좀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왜냐면 재판관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걸 만약에 의혹을 삼게 되면 그 재판관들이 자기 동생 아니면 자기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좀 재판관들은 살짝 좀 모욕적이다라고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관이요. 예. 당연하죠. 자기 가족과 관련되거나 예. 자기 지인과 관련되면 사람이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무슨 예, 로봇이거나 사람이죠. 예, AI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양심과 법리에 예. 따를 거 믿는 거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헌법에 실제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헌법 규정되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재판관이 이제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예. 어느 피의자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본인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요. 왜 한지 아세요? 그 어느 피의자 대리하는 법무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이 예. 최근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피를 한 거예요. 그런 예. 선례가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이 재판을 할 때 피의자와 관계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자신이 없다라고 예. 하면 스스로 회피를 해요. 어허. 그런데 이거 지금 배우자 아닙니까? 예. 배우자하고 혈육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동생이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에 명절 때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뭐라고 했어요?
언니 어떻게 예. 생각해? 언니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일단 퇴진시켜 봐야 돼라는 대화를 안 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남편은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같은 법무부에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우리 이번에 이재명 대표 우리 관련해 가지고 아하. 이게 저기 기소돼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내 회사의 상사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면 나 우리 회사 어려워져.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거라 추정이 가능하죠. 거죠? 추정이 가능한 거죠. 예. 가족끼리 있으면요 이불 안에서 모든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예. 그거에 가족. 대해서 아주 순진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라고 예. 하면서 믿고 맡기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해맑은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정계선 재판관 아마 남편분이 충안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네. 그럼 반대쪽에서 볼 때는 충안고 출신이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 너무 가깝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도 아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디가 더 가깝겠습니까? 남편인 경우하고 비교해서? 고등학교 동문 경우하고 남편은요. 여보 우리 상사가 국회 측 대리인에 있는 변호사야. 그분이 좀 잘 되면 좋겠어. 그럼 내가 나이브 보너스도 받고 승진도 하고라고 하는 그런 말을 대화를 안 한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재판에 연관되어 있으면요. 이건 누구나 다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라도 사회자라도 예. 만약 관련된 재판을 하는 그 재판관이 나와 불리한 관계 있는 사람하고 어떤 가까운 사람이면 그 예. 재판관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성 의심된다. 네.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회피 제도라고 네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 그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의심스러울 때 예, 하는 예. 제도이고요. 예컨대 판사나 검사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상황에서의 기피 회피 제도가 가능한 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체가 7, 8명밖에 안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예, 예. 이 상황에서의 기피 회피 제도하고는 지금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정계선 재판관의 정적이라든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 남편하고 뭐 무슨 원수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서 정계선 씨가 판단을 내릴 때 윤석열 씨에게 불리한 판단 내릴 거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 정계선 판사가 그런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명확히 해갖고 와야 되는 입증을 더 해야 거예요. 된다. 기피 회피 제도는 그런 것들이 너무 명확한 거일 때에만 예.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요. 예. 노 변호사님 제 광고 때문에 저희가 발언 기회를 다 못 드려 너무 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저희가 자세히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